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조금 제가 원래도 상담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제자님들을 양성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제자분들을 양성하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면 누구나 타로를 배울 수는 있지만 타로 상담사, 타로 멘탈리스트, 마스터는 사실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누구나 타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가져가 드리고는 싶었고, 사실 타로라는 게 점술이냐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이 되게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카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이제 좀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로 카드를 조금 잘 알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전업으로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뭐 수양을 좀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만으로도 충분하게 내가 78장을 모두 다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위해서 저 위빌리아가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0번의 바보 카드부터 해서 메이저 카드까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메이저 카드가 22장이 나와져 있는데 총 0번부터 21번까지 해서 2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영상의 한 큐에 담아보려고 해요. 0번부터 21번까지. 그래서 총 22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들어갈 부분의 학습 목표는 약간 오늘의 메이저 카드를 좀 알고 나서는 좀 속 시원하게 메이저 카드만으로도 좀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이게 타로 카드를 좀 여러 개 놔뒀습니다. 일부러. 여기 보시면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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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한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예요. 네, 맞습니다. 타로 카드는 총 몇 장이에요? 정말 방대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78장입니다. 78장의 수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78장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굵은 가지와 굵은 갈래들이 사실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필기를 같이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앞당겨 드릴게요. 자, 타로 카드는 총 제가 7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78장 중에서도 어떻게 78장이 되어져 있어요? 라는 걸 많이 여쭤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방대한 에너지 때문에, 방대한 카드의 양 때문에 제가 그냥 무턱대고 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78장의 타로 카드가 사실 의미별로 다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 갈래라고 할 수 있죠. 그 갈래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 카드를 보시면 정말 선생님 무궁무진해요 라고는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타로 카드를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나누는 계열이 있습니다. 메이저는 대주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는 소주제 라는 걸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메이저의 카드는 말에서도 조금 웅장한 깊이가 있듯이 대주제라고 하여서 소주제와는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차이점에서 카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 카드, 이게 메이저, 더 헐밋, 은둔자 카드가 이제 메이저 카드 중에서 9번을 지칭하는 카드고요. 여기 이제 소주제 중에서, 마이너 카드 중에서, 선생님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네, 이름이 안 나와져 있고, 조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과연 메이저일까요? 마이너일까요? 얘는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는 보통은 인물이나 그리고 네이밍이 붙어져 있는, 그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 속성을 지칭하는 카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실 때 사실은 조금 구별하기 편한 부분이 뭐냐면 이름이 나와져 있으면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카드예요. 그러면 선생님 메이저 카드가 예를 들어서 0번부터 21번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1번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이름을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아라비아 숫자는 좀 아셔야겠죠. 여기 나오시는 부분이 뭐냐면 요게 아라비아 숫자예요. 숫자가 좀 나와져 있는데 요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1번 아라비아 숫자예요. 이게 또 간단하면서도 사실 이것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제가 이해하는 법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라비아 숫자를 아셔야 되고 사실 카드는 내가 외워서 머릿속에서 딱딱딱딱 튀어나오면 되게 좋겠지만 우리는 그냥 카드를 피고 그 카드를 보고 리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돼서 숙달이 되게 되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처음 사귀고 났을 땐 이름도 어색하고 막 하지만 나중에는 불현듯이 그 얼굴만 생각나도 이름이 생각나는 것처럼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타로 카드를 9번은 은둔자, 9번은 은둔자, 14번은 절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타로 카드랑 이렇게 익숙해져 가면서 그 과정에서 은둔자라는 카드가 이렇게 밑에도 이름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조금 연상 기법을 생각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이 은둔자, 9번이 은둔자 이럴 시간에 그냥 카드를 보고 그 카드에 나와져 있는 요런 이게 영어에 따른 이름은 좀 외우셔야겠죠. 근데 이제 카드를 보면서도 연상을 토대로 예를 들어 요렇게 은둔하게 별 하나를 짚고 있는 사람이 여황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로 카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연상을 통해서 내가 조금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아라비아 숫자도 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8장 중에서 오늘은 이 메이저를 할 거기 때문에 메이저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8장이라고 해드렸죠. 근데 78장 중에서 22장을 뺀 숫자들, 그 타로 카드에 좀 굵은 가지, 굵은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로 카드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주제는 타로 카드의 체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타로 카드의 체계. 타로 카드는요, 아까 말씀드린 굵게 나눌 때는 러프하게 좀 간단하게 나눌 때는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뉩니다. 근데 메이저에서는 0번부터 시작해서 21번에 카드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이저에서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토대로 0번부터 21번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잠깐 알려드리면 0번은 바보 카드가 있습니다. 바보 카드부터 해서 21번의 월드 카드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이너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2장이 돼요, 선생님. 그래서 22장이 되면 78장 빼기 22장 하면 6 뒤에는 6, 56장이 나머지 그런 마이너가 될까요? 하면 yes,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는 56장인데요. 요것도 체계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체계를 외우는 게 전혀 아니에요. 보시면 요소는 마이너라는 거는 세상을 구성할 때 작은 소주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메이저가 사람 하나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의 체계에서는 세상을 구성하는 사원소가 있다라고 타로 카드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원소 중에 지팡이, 그 다음에 물을 뜻하는, 이건 불을 뜻하는 거고요. 조금 다시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컵 요소가 있습니다. 물컵에 관장하는 요소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검이 있어요. 검이 관장하는 거는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펜타클이 있어요. 펜타클을 관장하는 요소는 흙입니다. 요거는 조금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외운다라는 게 연상을 통해서 외우셔야지 지팡이 불, 물컵 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팡이는 왜 불이냐라고 했을 때 잠시 보시게 되면 지팡이의 속성 중에서 지팡이의 라인들이 불을 의미한다라는 게 4원소 중에 불이 특해요. 예를 들어서 지팡이가 물이 되면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총 10장이 있어요. 근데 얘는요, 에이스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가 얘기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스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스부터 해서 10번까지
얘도 마찬가지 펜타클릭도 에이스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시면 여기서 코트 카드라고 나와요. 코트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4가지 카드가 첫 번째 소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팡이 소년, 지팡이 기사, 지팡이 여왕, 지팡이 왕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트 계열 카드는 이렇게 좀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10장과 여기에 4장 지팡이 소년, 지팡이 기사, 지팡이 여왕, 지팡이 왕 해서 토탈 지팡이는 14장이에요. 그렇군요. 물컵도 물컵 10장에다가 소년, 기사, 여왕, 왕 물컵 소년, 물컵 기사, 물컵 여왕, 물컵 왕 해서 14장입니다. 여기도 그럼 똑같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14장. 그러면 우리가 이 토탈, 정말 토탈은 마이너가 56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14, 여기 14장. 그럼 사실은 14 곱하기 4를 하면 되지요. 4, 4, 16에 56. 진짜 56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로 카드를 처음 배우실 때 카드를 막 무작위로 배우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듯이 체계를 조금 알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체계를 알려드렸고 이 체계가 좀 몸에 좀 와닿아야 피부 표면에 와닿아야 여러분이 조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맥락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 요 메이저 카드 0번부터 21번까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 시간을 토대로 뭐 상담사까지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무슨 문제냐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잘 트여져야 되고 또 내 언어를 잘 순화하여서 내 언어식대로 말하되 상대방이 들었을 때 거리낌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사실 타로 이 영상만으로도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타로 카드를 이젠 좀 알 것 같다. 그래도 나 혼자서 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 얻어 가실 수 있게 제가 조금 도움을 많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0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0번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0번입니다. 0번에 바보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타로 카드를 배움에 있어서 속도감이 중요한데 속도감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 타로 카드를 학문적으로 다가설 게 아니죠. 왜냐면 학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타로 카드와 지금은 좀 친해져야 되는 수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책에 막 돌돌돌돌 쓰여져 있듯이 주석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피아노나 태권도 가르쳐 줄 때도 아니면 젓가락질을 가르쳐 줄 때도 야, 젓가락이 이거야. 젓가락이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보다 일단 젓가락이라는 쓰임새 그런 거를 좀 알려주면서 친숙하게 먼저 가르쳐 드리죠. 타로 카드도 학문의 타로라는 것도 학문에 기반돼서 카드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실 때 아, 이것까지 더 알면 좋겠다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게 막 완전 친해지고 난 다음에 책을 통해서 보시던 조금 더 독학을 하시던 상관없는데 일단 테두리를 잡아나갈 때는 좋은 선생님의 양질의 컨텐츠로 조금 잘 잡아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알아서 일단 뭐 정말 챗GPT랑 연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내가 이제는 뭐가 필요해 뭐가 별자리가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내 보충점들을 내가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지금 시간에는 조금 친해진다? 모든 걸 다 알려고 한다라기보다 친해진다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좀 갈래를 나눠드렸죠. 여러분도 타로 카드 있으시다면 같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한번 같이 펴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도 78장이 이렇게 있었죠? 메이저만 나눠주세요. 메이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는 숫자가 있고 밑에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사실 나머지 카드를 보면 이거는 코트라고 해서 기사라고 되어 있죠. 나이트, 코트 카드 중 나이트,
나이트는 기사, 그 다음에 페이지가 소년이에요. 그 다음에 퀸이 여왕이고요. 킹, 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얘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얘는 코트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코트라고 하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위에는 숫자, 아래는 이름, 그거 한번 찾아주세요. 사실 여기는 보시면 얘는 마이너 카드이기 때문에 위에만 숫자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스부터 10번까지. 그래서 4번이라고 되어져 있고, 밑에는 보시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또 덜 나눴네요. 이렇게 또 보시면 얘는 반면에 위에는 숫자가 있고 밑에는 데빌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얘는 메이저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총 22장이 나오셔야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페이지 소년이구나. 얘는 지팡이 소년이구나 라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살살살살 보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소주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좀 되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카드로 78장 중에서 22장을 나눠보시고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아라비아 숫자 접근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0번 카드 하기 전에 아라비아 숫자 알려드릴게요. 접근할 때 사실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원리를 이해하면 외우지 않고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0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라비아 숫자 100까지 해야 되냐? 아니죠. 0번부터 22번까지만 하면 상관없고, 소주제를 뜻하는 마이너 아르카나도 0번부터 10번. 그러니까 22번까지만, 21번까지만 하면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0은 당연히 이렇게 씁니다. 0은 이렇게 쓰고, 1은 어떻게 써요? 쉽죠. 1이라고 쓰고, 2는요, 여기다 짝대기 하나 더 주세요. 2. 이렇게 써도 되고, 3은요, 여기서 짝대기 하나 더 주세요. 쉽죠. 3. 선생님, 근데 4번부터 조금 달라져요. 5번을 먼저 할게요. 5번 할 때 5번 해서 V입니다. V고, 여기 보시면 4번은 그럼 어떻게 해요? 4번은 우리 I를 계속 더해 왔었죠. 그래서 I, V, 5번의 전숫자라고 해서 4번만 좀 다르십니다. 6번 갈게요. V에다가 I, 우리 계속 I를 더하고 있어요. VI, 7번은요. VII 이거고요. 8번은요. VIII 그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10번 했을 때 10번은 X입니다. 여기 제가 X라 적었네. 10번은 X입니다. 근데 우리 계속해서 4번은 IV, 9번은 IX예요. 그래서 세 개들까지만, 여기 세 개까지만 계속 1을 더해가는 거고, 4와 10, 4와 5, 9와 10은 여기만 좀 외우면 되겠다. 5는 V고 10은 X다. 그럼 그 전에는 IV, IX가 될 거고요. 그럼 11은 어떻게 될까? XI.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12는 XII 이렇게 되실 거고, 13은 XIII 되실 거고, 우리 여기 했어요. 14 XIV 아시겠죠? XIV. 그러면 또 여기 해볼게요. 15는 X15 이렇게 될 거예요. 5가 이거니까. 16은 XVI, VI 16 이렇게 하나 더 짝대기 긋고, 17은 XVII 이거 맞죠? 7은 이거였으니까 짝대기 더 긋는 거고, 18까지 가볼까요? 많이 오셨어요? XVII 가셨어요. 우리 19 할 때 19 해볼 거예요. 20 해볼 거예요. 21번 하면 끝납니다. 20번은 XX예요. 그래서 21번 XXI가 될 거고요. 9가 뭐였어요? IX였잖아요. 그래서 10XIX가 19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이해해야, 조금 더 패턴을 이해해야 외운다라기보다 그냥 빨간색은 연상기법으로 막 사과,
체리 이렇게 가듯이 조금 이런 패턴을 좀 인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21번까지 이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건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를 배워봐야죠. 타로 카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뭐 그림, 숫자 다 맞아요. 다 맞기는 맞는데 사실 타로 카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 한번 볼게요. 에너지입니다. 타로 카드를 볼 때 조금 잘 봐야 되는 건 에너지고요. 더군다나 메이저 카드에서는 이름들이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게 어떤 에너지로 향하는 건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0번 바보 카드 시작해 볼게요. 0번 바보 카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절벽에서 상황을 먼저 인지시켜 주세요. 타로 카드를 볼 때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이름을 보시고, 두 번째 상황을 보시고, 세 번째 요소를 조금 더 냉철하게 봐주세요. 그래서 처음 보시면 절벽에서 어떠한 사람이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저를 이렇게 보실 때 저를 그냥 계속 이 영상만 틀지 마시고 한번 스탑 해놓고 이렇게 적어보시고 또 스탑하고 적어보셔서 이 영상으로 한번 뽕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0번에서 바보가 0번은 덧풀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덧풀 바보라고 했을 때 얘는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에너지 같아? 라고 하면 되게 이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절벽이 하나 있어요. 절벽을 갈까 말까 하지만 눈은 어딜 향해 있냐면 눈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왜요? 절벽을 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뭐가 보이세요? 하얀 설산이 보여요. 네 번째는 뭐가 보여요? 설산과 배경을 보면은 이제 태양이 4분의 1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절반도 아니고 4분의 1밖에 안 되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아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저의 책을 한번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한 분 한 분 요렇게 제 책을 한번 전해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좀 교류해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보 카드는 순진무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순애보 바보 같은 남자, 내겐 너무 바보 같은 너라는 의미가 바보 카드와 잘 어울리는 대목입니다. 바보 카드는 자신만의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약간은 무질서하고 충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 카드 역시 사람이기에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스스로를 믿고 세상에 나서는 매우 용감한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보 카드라고 임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바보가 예를 들어서 뭐 화사 씨의 노래 중에서 바보 멍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멍청이가 진짜 막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안 좋고 정말 안 좋은 에너지의 바보가 아니라 정말 나만 바라봐주는 순수한 사람을 바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보의 의미는, 원천적인 의미는 약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써보실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신만의 세상 속 1인자, 요렇게 저는 좀 적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면서 여러분만의 또 키워드를 적어내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조금 연산기법의 공부법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또 나만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절벽이라는 소재가 보입니다. 그 절벽은요, 조금 적어드릴게요. 절벽이라는 거는 내가 도움받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그림을 그릴 적에 정말 비옥하고 좋은 환경을 그린 게 아니라 남루하고 힘들고 고된 상황의 배경을 설정했죠. 그거 자체가 세상은 이 사람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보 카드의 원천적인 의미 자체가 내가 내 자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 자력의 힘의 원천은 그냥 오로지 자신한테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해나가고 앞서 나감에 있어서 소신이 있고 뜻이 있는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요걸 어디서 판별할 수 있냐면, 여기 보이시는 지금 카드에서 보이실 때 붉은색의 깃발, 붉은색의 깃털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색의 깃털이 하나 있고, 붉은색의 깃털의 밑에 보찜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보찜이 좀 작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좀 자신만의 소신이 명확하고, 어느 사람이 설산을 나아갈 때 그 조그마한 뭔가를 가지고 간다? 이건 자신만의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뭔가 엉뚱한데, 이상한데 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은 자신만의 뜻이나 계획이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 볼 때 많이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경색 보세요. 배경색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에게 컬러를 아직 안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 색이 뭐야, 이 색이 뭐야, 이게 확실하게 아직은 못 알려드려도, 일단 배경색 보시면 긍정의 색이에요, 부정의 색이에요? 누가 봐도 이 노란색은 긍정적인 색깔입니다. 근데 노란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머리가 아플 때, 예를 들어서 힘을 내야 될 때 레몬 하나 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노란색은 자신만의 소신, 의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한 색이고, 또 어쩔 때는 이게 유아에서 애기들한테도 많이 통용되는 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소풍 갈 때 보면, 또 어린이집 차도 그렇고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좀 통통 튀는 에너지라는 것도 가능한 그런 색깔인데, 더군다나 배경색이 노란색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이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약간은 유아틱한 사람, 동심이 있는 사람, 그러나 자신만의 소신이 있는 뚜렷한 색깔이 지닌 사람이다라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배경색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봤을 때 노란색이구나. 아, 이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서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사실 메이저 카드 이렇게 살살 살펴보면 검정색도 많아요. 검정색도 많은데, 근데 다 대체적으로 노란 색깔을 지닌 것도 많고, 또 빨간색도 있죠, 파란색도 있죠, 하얀색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경색이 다 다르다, 이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배경색이 곧 그 인물의 심리예요. 그리고 그 인물을 대변하는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따라 적어주세요. 그래서 대변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전운을 본다라고 할 때도 뭐 바보의 성향을 좀 읊어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래 카드에서 바보 카드가 나오면 마냥 못 버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뜻이 있고 계획이 설립되어 있는 게 나름의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바보는 자신만의 지금 환경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요소의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직은 애기 같은 생각일지라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애운을 볼 때도 바보 카드가 나오면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택되는 그 지점들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카드는 연애에서는 호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절벽이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나 배경색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 사람은 이런 환경이 그렇게 개의치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나는 내가 갈 길을 나아갈 거야. 물론 힘든 거 맞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개선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상담에서 약간 바람핀 사람들도 이런 게 나오면 고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눈이 오는 여기는 절벽 끝에 있다라는, 여기도 했고, 눈이 하늘을 뜻한다라는 거, 절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절벽을 인식했지만 내가 더 나아갈 상황을 더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초긍정적인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긍정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실까요? 설산이 있습니다. 설산이 있다라는 거는
환경이 또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도와줄 만한 뭐 돈이나 재력을 가진 누구도 없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강아지에 있습니다. 강아지는 영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을 그릴 수도 있었는데 왜 강아지를 그렸을까? 잠깐 보시게 되시면 여기 카드에서 그 인물을 추앙하거나 그 인물을 바라보는 에너지가 사람이 아닌 걸 그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술사 카드는 그 인물을 뜻함에 있어서 꽃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좀 보시면 교황 카드가 있습니다. 교황 카드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사람을 그렸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추앙받는 에너지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카드는 강아지가 이 사람을 추앙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에너지는 이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라는 걸 뜻해요. 뭐 강아지가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인복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세상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에너지, 그러니까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강아지를 통해서 잠재력, 이걸 한 번에 이끌어지지는 못해도 강아지가 영물인데 영물은 또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네,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이 사람을 추앙하네, 그럼 이 사람은 비빌언덕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강아지만으로, 강아지의 영물만으로도 세상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넌 될 것 같아, 너 의지해, 너 지지해 라는 거라는 건, 이 사람 엄청 순수한 사람이고 착한 뜻을 지닌 사람이고 선한 뜻을 지닌 사람이라서 지금은 에너지가 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게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리딩을 할 때도 현재 에너지에서 이게 나오면, 현재는 시간선상에서 현재는 바보다 라고 하면 좀 힘겹고 어려운 걸 중요시하게 리딩을 해야겠지만, 미래 카드가 미래 시간선상이 바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여서 언젠가는 성공한다,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카드가 지닌 거는 아무래도 좀 뭔가 바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단편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게 타로 할 땐 되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편적으로 좋고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과 의미를 조금 더 탐색을 하셔야 되고, 그 탐색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좀 더 타로랑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8장의 카드가 78장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에너지의 실마리들을 잘 풀어내가는 사람이 타로를 정말 잘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사람보다는 다채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영상이 지금 좀 33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원래 그래도 통으로 2시간 찍어볼까 하다가, 일단은 좀 이렇게 여러분도 좀 편리하시게 한 편 한 편 단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0번 바보와 아라비아 숫자와 타로 책이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실 제가 타로를 할 때 한 카드 한 카드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통괄적으로 비슷한 카드 성향끼리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를 나갈 거냐면, 2회 차이는 0번 했으니까 1번, 2번, 3번 마술사와 여사제, 그 다음에 여황제, 황제, 4번과 5번, 그 다음에 6번의 러벌스와 7번까지가 2회차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번까지 같이 통괄로 나가야 되고, 사실 살짝 예습을 하자면 0번 바보 카드는 0번만 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마술사의 에너지와 교황의 에너지가 살짝 다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잠깐 여기다 놓을게요. 같으면서 다른 게 있거든요. 뭐냐면, 교황은 신뢰적인 말의 수단을 한다라는 게 교황과 마술사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에너지는 교황이 좀 더 가깝고,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장미꽃과 순수 백합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을 따르는 것과 실제로 꽃이 이 사람을 따르는 건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 여왕제 같은 여왕의 기질이 있는데, 타로 카드는 여자와 남자가 나뉘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외국의 서양의 세계관이다 보니까 거기는 또 맨과 워맨이죠.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의 사상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라이트, 여자가 레프트 이런 의미로, 남자가 오른손 양기, 여자가 음기, 왼손 이런 의미가 좀 되는데, 그 중에서 여사제와 여왕제, 왜 두 인물을 여자로 같이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사람이 대질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좀 알아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황제, 여황제와 황제네, 여황제와 황제네, 황제와 에너지, 여황제 에너지 뭐가 다를까? 잠깐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물결이 좀 콸콸콸콸 흐르는 에너지와 쫄쫄쫄쫄 흐르는 에너지, 과연 뭘까? 물이라는 거는 감수성을 뜻하는 건데, 그럼 여황제가 감수성이 더 많을까? 그럼 황제가 아예 없진 않은데, 그것도 좀 중요한 사안이고, 러벌스, 이거는 뭐지? 이게 뭐 천사의 부분도 좀 있는데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차의 이미지는 황제의 젊은 시절일까? 아닐까? 근데 얘는 물이 없네? 이런 걸로 좀 예습 복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빌리아가 전해드릴 수 있는 조금 꿀꿀 팁, 그리고 타로에 대해서 좀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큰 바람에서, 뭔가 이거를 제가 뭐 기밀을 유출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내일을 살아갈 용기는 자기 스스로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에게 있는 에너지를 어쩔 땐 누군가에게 말해도 답답하고, 어쩔 때는 책을 읽자니 그건 또 너무 더 답답해지고 할 때, 누구나 타로 카드를 한 번씩은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778장에서 세상살이가 교훈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나를 마주했을 때 그게 조금 더 나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뮤지션이 남긴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음악을 들어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된 게 아니라 그 음악을 선택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타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초보자분들 이렇게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뭔가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디벨롭 되시고, 뭐 타로라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어렵다라기보다 좀 귀찮은 부분이죠. 78장을 언제 다 해. 근데 위빌리아랑 공부하면 외우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을 또 지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포부 계획 남겨주시고,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 교재 무료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